찬바람이 부는 겨울 아침. 뉴욕 브롱크스의 허름한 뒷골목,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낡은 핫도그 트럭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리아, 손 시려울 텐데 안으로 들어가 있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리아 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오늘 시험 보러 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하루 매출을 계산하는 건 그녀의 일이었다. 거스름돈을 빠르게 정산하고 남은 동전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학 공식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뉴욕에서 손꼽히는 명문 과학고등학교 브롱크스 과학고의 수학 경시대회. 리아는 몇 주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단순히 수학을 잘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증명하고 싶었다. 아시아인 주제에 무슨 대표야. 스마트폰이나 만들어. 몇 주 전 대회 예선에서 리아가 받은 차별적인 시선과 말들. 그 순간 그녀는 다짐했다. 이 경시 대회에서 반드시 1등을 해서 그들의 편견을 깨부수겠다고. 리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눈앞에 낡은 핫도그 트럭이 순간 흐릿해졌다. 그녀는 상상했다. 지금의 자신이 아닌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자신을. 그 모습만이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지워줄 수 있었다. 브롱크스 과학고 시험장 앞. 리아는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긴 복도를 걸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봐, 핫도그 트럭 딸.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아시아 애들은 수학밖에 못하잖아. 근데 대표가 될 순 없지. 리아는 속으로 침착하자고 다짐했다. 이런 시선을 받는 게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유난히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감독관이 다가왔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다. 그는 리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험지를 내밀며 말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 비꼬는 말투였다. 리아는 애써 무시하며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책상 위에 놓인 숫자들이 그녀를 반겼다.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잊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도, 조롱 섞인 속삭임도, 감독관의 경멸도. 그녀에게 보이는 건 오직 수학 문제뿐이었다. 30분이 흘렀다. 모든 문제를 풀었다. 손을 번쩍 들고 답안지를 제출하자 시험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감독관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렇게 빨리 끝냈다고? 그는 리아의 답안지를 들고 의심스럽게 후워봤다. 하지만 리아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틀린 거 없어요.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 채점 결과가 나왔다. 100점 만점. 하지만 시상식 날 1등으로 호명된 건 다른 학생이었다. 그 순간 리아의 세상이 무너졌다. 시상식장. 조명이 반짝이는 무대 위로 3등 수상자의 이름이 먼저 불렸다. 백인 남학생이 환호성을 지르며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 2등. 또 다른 백인 학생이 호명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등의 순간. 사회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올해 브롱크스 과학고 수학 경시 대회 대표로 선발된 학생은. 리아는 숨을 죽였다. 손에 땀이 났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제이슨 윌러.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리아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제이슨? 3등을 했던 백인 남학생이었다. 100점을 받은 건 자신이었다. 그런데 왜? 리아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담당 선생님을 찾아갔다.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물었다. 왜 제가 아니라 제이슨이 대표인가요?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히 대답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너희 같은 아시아 애들은 수학밖에 모르잖아. 우리 학교는 균형 잡힌 인재가 필요해. 그 순간 리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실력을 증명해도 그들의 기준에서는
핫도그 트럭 딸은 대표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저녁 리아는 낡은 핫도그 트럭으로 돌아왔다. 거리엔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어머니는 리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딸, 오늘 어땠어? 하지만 리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트로피를 들고 돌아왔어야 했지만 손에 들린 건 주머니 속에 구겨진 점수표 뿐이었다. 어머니는 곧 눈치챘다. 화난 표정이 사라졌다. 무슨 일 있니? 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휘청였다. 아빠. 어머니는 놀라서 아버지를 부축했다. 리아는 급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괜찮으셔야 해요, 아빠. 그러나 아버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난 괜찮아. 우리 리아가 더 걱정이야. 그날 밤 리아는 처음으로 울었다.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학교에서도 시험장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버틸 수가 없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녀는 증명해야 했다.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날 이후 리아는 변했다. 예전엔 수학이 그저 좋아서 했었다. 숫자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문제를 풀 때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학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였다. 리아는 집과 학교를 오가며 수학 문제를 파고들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핫도그 트럭 계산대를 지키며 문제를 풀었다. 좁은 트럭 한편에 놓인 작은 책상. 케첩 얼룩이 묻은 수학 교재.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와 거리의 소음이 섞인 곳. 그곳이 리아의 전쟁터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왜 이토록 독하게 공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리아야, 수학이 밥이 되진 않아. 아버지도 고개를 저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현실적이어야 해. 그 말에 리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힘겹게 일했다. 낡은 핫도그 트럭 하나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수학이 밥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리아야, 소수 좀 전달해 줄래? 어머니의 말에 리아는 정신을 차렸다. 손님이 와 있었다. 리아는 계산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학 공식을 떠올렸다.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단순한 계산조차 그녀에게는 방정식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트럭 옆 벤치에 앉아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던 리아에게 한 손님이 다가왔다. 이런 걸 왜 공부하니? 리아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보았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다. 리아는 짧게 대답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노신사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문제 풀이를 지켜보았다. 몇 분 후 그는 말했다. 이 방정식의 해법이 틀렸어. 리아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노신사는 조용히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여기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 순간 리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틀렸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아니요, 제 풀이가 맞습니다. 리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럼 증명해 보겠니? 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풀이 과정을 설명했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고 계산은 완벽했다. 노신사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뜻밖의 한마디를 던졌다. 30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했지만 내 방식은 처음 보는군. 순간 리아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노신사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조나단 블레이크. MIT 수학과 교수 출신이지. MIT. 세계 최고의 공과 대학.
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노신사가 그 MIT에서 온 사람이라니. 너 혼자 이걸 생각해낸 거니? 리아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학은 제게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니까요. 그 말을 듣자 블레이크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넌 충분한 재능이 있어. 내가 너를 지도하고 싶구나. 순간 리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꿈인가?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떠올랐다. 저희 가족은 레슨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웃으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 내 재능이면 충분해. 그날 밤 리아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정말이니 리아야? 리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낡은 핫도그 트럭에서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홀로 공부하던 소녀는 이제 MIT 출신 수학자의 개인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블레이크 교수와의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다. 왜 이렇게 풀었지?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접근법은 없는 건가? 그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리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학이란 건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가장 효율적인지 그 사고 방식을 키우는 거지. 그 수업이 끝날 때마다 리아는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이크 교수는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볼 생각 있나? 그 말에 리아는 숨을 멈췄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겨루는 무대. 그곳에 나간다는 건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였다. 하지만 리아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렸다. 저희 가족은 형편이 어려워요. 대회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블레이크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도울 테니. 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그 대회에서 경쟁할 만한 실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리아는 핫도그 트럭에서 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계산대를 지키고 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아빠. 리아는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가 달려왔다. 주변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숨이 잘 안 쉬어져. 리아는 손을 덜덜 떨며 911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버지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다. 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나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마비입니다. 리아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보험이 없으시죠? 그 순간 리아는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의사가 건넨 병원비 청구서. 그곳에는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다. 리아는 그 자리에서 청구서를 붙잡고 손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 대회의 장학금이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리아는 잠을 자지 않았다. 낮에는 블레이크 교수와 함께 훈련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핫도그 트럭에서 일했다.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건네며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아무리 버텨도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눈은 퀭해졌고 손은 점점 떨려왔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없으니까. 블레이크 교수는 리아의 상태를 알아챘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리아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교수님, 이제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에요. 제겐 생존이에요. 그 말에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리아에게 마지막 훈련을 제안했다. 이제 내 실력을 증명할 마지막 도전을 하자. 그는 50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를 리아에게 던졌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올림피아드에서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었다. 리아는 그 문제에 매달렸다. 몇 시간,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트럭 계산대에서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노트북을 펼친 리아는 마침내 문제의 해답을 발견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단순했다. 너무 단순해서 지금껏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다. 그녀는 곧장 블레이크 교수에게 연락했다. 밤 3시였다. 교수는 한참 후 전화를 받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리아? 교수님, 해답을 찾았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몇 초 후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야? 당장 만나자. MIT 캠퍼스 블레이크 교수의 연구실. 새벽 4시. 리아는 교수 앞에서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교수는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눈빛이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 수식을 적었을 때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맙소사.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탄이 서려 있었다. 넌 해냈어, 리아. 이 문제는 5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거야. 리아는 한순간 멍해졌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가 진짜로 해냈다는 것을 실감했다. 교수는 천천히 리아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이제 넌 세계 무대에 설 준비가 된 거야. 가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장.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 천재들. 각국의 대표들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긴장된 표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리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앞에는 시험지 한 장. 그리고 수많은 편견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가 놓여 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핫도그 트럭 딸이 여기까지 왔다고? 설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리아는 달랐다. 그녀는 차분히 연필을 들고 첫 문제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 문제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한 채 문제를 풀어갔다. 하지만 리아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수식을 적어 나갔다. 한 조각 한 조각.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제. 이건 바로 그녀가 50년 만에 풀어낸 그 난제였다. 그 순간 리아는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운명이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해답을 적었다. 결과 발표의 순간.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올해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는 정적. 그리고 미국 대표 리아 김. 찰나의 침묵. 그리고 곧이어 터지는 환호성. 리아는 잠시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자신이 이겼다고? 블레이크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리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해냈구나, 리아. 리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단상에 올랐다. 눈앞에는 그토록 원하던 금메달이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한 사람. 병원에 계신 아버지. 리아는 손에 뒷메달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 그녀의 수학이 세상을 바꾼 것이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직후. 리아는 메달을 목에 건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 딸 해냈구나. 리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손에 쥔 금메달을 조용히 보여드렸다.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이걸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끌어안았다. 블레이크 교수는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리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넌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리아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리아 김, MIT 최연소 수학 박사, 그리고 미국 백악관 정책 자문위원. 그녀는 더 이상 핫도그 트럭 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수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연구는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을 이끌었다. 불합리한 청구 시스템을 바꾸고 저소득층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여전히 핫도그 트럭을 잊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 브롱크스의 낡은 핫도그 트럭역. 그곳에서 리아는 무료 수학 교실을 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과거의 리아처럼 눈을 반짝이며 수학 문제를 풀었다. 어머니는 트럭에서 따뜻한 핫도그를 준비하며 웃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리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 방정식의 해답을 찾았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나 자신이야. 불가능한 방정식은 없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방법은 존재한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